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자, 이번 주는 시간이 참 빨리 갔던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공휴일이 하루 포함돼서 그런지 시간이 참 빨리 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9월 13일부터 9월 16일까지 그때 기관과 외국인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조금의 투자의 힌트를 얻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볼게요.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것은 바로 삼성 SDI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이 두 종목을 가장 많이 매수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한 주에 1000억 이상 순매수를 했다는 것은 상당한 매수세가 들어왔다, 나름대로 그 기준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1000억이 넘는 순매수가 들어왔고 둘 다 모두 2차전지 대표 기업이에요. 그리고 뒤를 이어서 현대차하고 SK하이닉스, SM, LG화학, 하나솔루션, 이런 순서대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자, 일단 두 개를 묶어서 보면 먼저 에너지솔루션, 이 종목은 정말 몇 주째 상위권에 올라왔었고 또 그때마다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연기금이죠. 자, 차트를 보면 확실히 직전 박스권대를 돌파하고 나서 45만원 부근 이쯤이었어요. 한 차례 지지,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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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지지가 되었죠. 그래서 이 박스권 내에서는 조금은 횡보하는 모습이 나왔었지만 확실히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나서 별다른 큰 조정 없이 주가의 상승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한 55만원 부근 이쯤에서는 한 차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어쨌든 신규 상장 당시에 한 차례 저항이 되었었던 의미 있는 가격대인 만큼 한 10% 정도? 그 정도는 별다른 조정 없이 상승할 수 있어도 그 뒤부터는 움직임을 한 번씩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보호의 수물량이 풀리고 나서 그때부터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추세 자체도 계속 살아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만큼 저는 맥시멈 55만원까지는 그래도 추세 상승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삼성 SDI도 보면 추석 연휴 시점부터 해서 확실히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전과 후의 수급이 확연하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차트 흐름 한번 볼게요. 일단은 삼성 SDI는 지난 3월달부터 해서 한 차례 저점을 형성하고 나서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물론 고점은 동일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있게 볼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 이와 비슷한 흐름으로서 예전에 SK바이오사이언스, 자, SK바이오사이언스의 흐름을 보면 작년 3월달에 상장 당시부터 해서 8월까지 흐름이거든요. 그 당시에도 보면 저점을 계속 높여갔었고 물론 고점은 높아지지 않고 비슷한 가격대에서 계속 유지가 되었었죠. 그런데 저점을 높여갔고 결국에는 저점과 고점이 만났던 그 시점을 하여금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상승과 함께 주가에 한 차례 강한 상승이 났던 만큼 삼성 SDI도 이런 흐름을 한번 참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는 만큼 지금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또 FMC를 기점으로 시장이 안정세를 찾는다면 조금 전 SK바이오사이언스와 마찬가지로 돌파 뒤에 강한 상승은 아니더라도 직전 고점들을 충분히 돌파하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추세적인 흐름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차전지 쪽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참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SDI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폐배터리 시장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이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도 시장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제시가 되었고 이제 조금 있으면 3분기도 끝나잖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다음 달부터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3분기 실적 발표를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에서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2차전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세 번째로 현대차. 현대차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정말 외국인이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이고 지금 8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최근 한 달 사이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4,500억 규모의 정말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기관도 최근 들어서 매수세로 전환이 되었고 또 어제처럼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도 또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었잖아요. 그리고 연말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법안 개정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볼 수가 있고 또 최근에 환율 상승과 함께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번에 2분기 실적을 보셨잖아요. 아무리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크게 개선이 되었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래도 환율 효과에 있어서 자동차 업종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SK 하이닉스. 사실 하이닉스는 한 달 내에 무려 외국인이 2,600억 규모의 순매수를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기관도 그에 못지않게 2,400억 규모의 순매도가 나왔었죠. 일단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은 눈에 드러난 재료는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반도체 업황 특성상 한 6개월 내지는 선행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만큼 올해와 내년 초에는 불안하다고 하더라도 2,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을 읽은 것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SM 한번 볼게요. SM은 어제만 무려 외국인의 5천억 규모의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5천억이 아니라 500억이죠. 그런데 과거의 매수세를 보면 100억 이상 매수를 했던 사례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제만 500억가량의 순매수를 했고, 그 이유는 어제 들어보셨겠지만 라이크 기획이라고 이수만의 개인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SM 측에서 이 회사와 계약을 맺고 매출액 가운데 최대 6%까지 인세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SM 측에서 라이크 기획 쪽으로 약 240억 정도, 그 정도 인세가 작년에 나갔었고, 작년에 영업이익을 보니까 SM에 675억이 나왔더라고요. 즉 작년 영업이익의 거의 절반 정도가 이수만의 개인 회사로 인세를 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었고, 그럼 작년의 영업이익의 절반 정도? 이 영업이익이 이제는 세이브가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가총액 자체도 다시 한번 리레이팅을 해야 된다, 그렇게 바라보는 것 같고, 일각에서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2조 원도 돌파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제 정말 강하게 들어왔었고, 정말 오랜만에 거래량도 많이 실렸었죠. 그래서 이런 이슈를 달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외국인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바로 기관 한번 살펴볼게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LNF, 하나금융지주, 고려아연, 이런 종목들을 매수했고, 또 현대제철이 포함이 되어 있죠. 아마 현대제철은 포스코 이슈로 인해서 반사 이익으로서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고, 그로 인해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외국인하고 마찬가지로 기관도 LG에너지솔루션하고 삼성 SDI를 가장 많이 매수했어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은 패스를 하고 LNF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LNF는 지난 9월 14일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죠. 정부에서 기술 유출이 우려가 된다면서 미국의 투자를 막았었고, 그 때문에 한 차례 외국인의 많은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기관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더 많은 매수를 보여주었고, 이틀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왔고, 지금까지 7거래 연속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다시 매수세로 전환이 되었죠. 일단은 LNF가 합작사를 설립하지 않고 단독으로 진출하게 된다면 진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많은 언론사의 의견을 보면 그렇게 크게 우려할 수 있는 이슈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연기금의 수급을 보더라도 오히려 목요일날 많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 일단은 배터리 셀 기업들, 대형주 삼성 SDI하고 LG에너지솔루션, 이 두 종목의 흐름이 상당히 좋고, 또 소재 기업으로서 분명히 그 흐름도 같은 궤적을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자, 이 종목은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지만 외국인도 그만큼 매도세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차트를 보면 지금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매력적인 그런 흐름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고요. 일단은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국채금리 상승은 수개월 전부터 계속 화두가 되었던 주제였던 만큼 이제는 그런 이슈로 주가의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타이밍이 늦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주가 위치를 보더라도 별로 그렇게 썩 매력적인 흐름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아울러서 고려아연, 이 종목은 외국인보다는 기관 쪽에서 많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기업은 제가 지난주인가요? 제가 한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게 경영권 분쟁이 붙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례로서 지난 2019년도 당시에 한진칼 사례, 그걸 예시로 들었었는데, 경영권 분쟁이 붙은 종목이라면 그게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메이저 수급들이 꾸준히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자체의 재료보다는 지분 경쟁,
그런 것들로 인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번외로 몇 종목을 살펴볼게요. 일단은 아모레퍼시픽이 포함이 되었고, 그리고 FNF, 이 두 종목은 화장품하고 의류기업, 리오프닝 관련주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랜만에 리오프닝 관련주가 포함이 되었고, 또 최근에는 실내 마스크 의무 사항에 대해서도 권고 사항을 철회하자,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 또 코로나 확진자 수도 다시 조금은 누그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는 썩 내키는 업종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 내에서 두 종목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그동안 지루했던 흐름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만큼 이런 업종들을 한 번씩 관찰을 해보면서 흐름을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썩 그렇게 달가운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매수할 계획은 없지만, 또 이런 시장 상황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열린 마음으로써 다각도로 한번 살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한번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서 여러가지 투자의 힌트를 얻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